우리가 이곳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라르사수아크 공항과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까시아수크 목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푸르른 풀이 무성한 초지로 둘러싸여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이곳이 바로 그린란드의 역사가 시작된 곳 까시아수크. 버려진 동토의 땅 그린란드가 유럽에 알려진 것은 10세기 무렵. 전설적인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 에이릭 토르발드손에 의해서였습니다. 머리카락과 얼굴까지 온통 붉은색이어서 흔히 붉은 털 에릭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한 그는 살인죄를 저질러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되자 985년 700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곳 까시아수크 주변으로 이주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린란드 남부는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땅이었죠. 그는 이곳을 푸르른 땅, 즉 그린란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붉은 털 에릭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일부러 얼음 땅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하지만 보십시오. 비록 여름 한철뿐이라지만 무성한 풀이 가득 찬 까시아수크의 아름다운 목장을 보노라면 그린란드란 이름이 결코 과장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까시아수크에는 천년 전 붉은 털 에릭이 살던 집과 교회가 10세기 노르웨이식 디자인으로 복원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이킹들은 비록 노르웨이에서 2,400km나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곳 그린란드에 성당을 지었고 고대 노르웨이어로 글을 썼으며 유럽의 최신 유행을 따라 옷을 입고 가축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한 중세 유럽과 같은 봉건 계급 사회를 형성했죠. 영주는 따로 마련된 침실에서 지냈고 농노들은 한 방에 엉켜서 자야 했습니다. 양털로 실을 잡기 위해 내실 한가운데 마련된 대형 물레, 그리고 방바닥에 설치한 난로와 취사 도구 등이 당시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추위와 맞서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인류는 두 차례의 온난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600년에 이르기까지 번성했던 로마 제국 때였고, 두 번째는 900년부터 1300년에 이르는 중세 시대였습니다. 붉은 털 에릭이 그린란드로 이주해 온 시기는 두 번째 온난화가 막 시작될 무렵으로 지금보다도 기후 조건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 집을 짓고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으며 양과 소, 말 등 가축을 길렀습니다. 전성기 때는 까시아수크 같은 농장을 250개나 건설하고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에 위치한 발세이 교회 유적. 1300년경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이 웅장한 노르웨이식 석조 건축물은 당시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유럽인들의 전성기를 말해줍니다. 이 발세이 건물은 그린란드에선 가장 유명한 건물로 관광 안내 책자에서 빠지는 법이 없을 정도죠. 산으로 에워싸인 길고 널찍한 피오르드 초원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전망은 장관입니다. 주변에서 채취한 현무암으로 만든 벽과 출입구, 박공 등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때를 이어붙인 지붕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교회 주변으로는 집과 축사, 창고 등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발세이 교회를 둘러보면 바이킹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408년 이 교회에서 거행된 결혼식 기록을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붉은 털 내릭이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정착한 지 4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바이킹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15세기부터 시작된 소빙하기의 시작, 즉 기온이 점차 하강해 추위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그린란드 북부에 살고 있던 이누이트들은 개썰매와 카약을 타고 고래와 바다표범 등을 사냥하면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이누이트는 북극권에서 수천 년을 지내면서 가혹한 기후를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한 북극권 문화를 계승했지만 바이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들은 이누이트와는 달리 유럽의 농경 문화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만약 바이킹들이 이누이트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그들의 붕괴 역시 필연적이지 않았을 거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까시아수크 근처에 있는 이너룰라릭 목장. 35에이커에 달하는 이 목장은 1000마리가 넘는 양을 키우는 그린란드 최대의 양목장이기도 하죠. 지금 초지에 비료를 주는 작업이 한창이군요. 여름 몇 달 동안 겨우내 먹일 풀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들은 겨울에 굶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풀이 사람 허리만큼 자라게 하기 위해 농부들은 여름 동안 초지를 열심히 가꿔야 합니다. 목장 앞바다에 떠있는 빙산만 아니라면 이런 풍경은 뉴질랜드의 어느 목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그린란드의 목장은 추운 날씨 때문에 해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풀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농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에는 이런 양목장이 약 50개 정도가 있고 2만 마리의 양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고기는 그린란드에서 자급자족되는 유일한 고기가 됐습니다. 1000년 전 바이킹들이 정착할 당시만 해도 양은 물론 소와 말까지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여름이 따뜻했지만 지금은 양치기만 가능할 뿐이죠. Yeah, I like to say that it's not true, of course. Of course there is a lot of ice and in the middle of Greenland, but we have also many months with very good and warm days. And we live here just like other countries with sunny days, and of course in the winter we have snow and ice, but it's not difficult. 낮은 기온 때문에 성장은 더디지만 이식된 나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자라고 있죠. 덴마크 정부가 나무를 이식하는 장소로 나르사수아크를 지목한 이유는 피오르드 깊숙이 들어서 있어 차가운 해류와 빙산, 소금기를 띤 물안개, 바람을 피하게 해줘 초목의 성장이 다른 곳보다 잘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따라서 북극지방 그린란드에 나무가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비록 특정 지역에 인공적으로 심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린란드에선 이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어쨌든 그린란드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이 급속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란 주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는 밀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따뜻했지만 아직은
그 정도로 기온이 상승하진 않았기 때문이란 거죠.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빙상으로 덮여 있는 동토의 땅 그린란드. 그러나 남극에 비하면 북극은 매우 호의적인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과 눈의 나라 그린란드지만 여름은 존재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린란드의 식물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고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피며 양들도 답답한 우리에서 벗어나 푸르른 초지에서 느긋하게 풀을 뜯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모기도, 부지런한 꿀벌도 그린란드의 여름을 만들어가는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린란드는 우리가 상상했던 에스키모들이 살거나 탐험가 또는 과학자들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제법 다채롭고 풍요로운 야생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흥미로운 얘기를 만들어가는 그린란드. 지금까지 그린란드의 여름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